당장은 큰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 2년 있다가 주변 뼈가 다 녹아버릴 거예요. 이건 이제 자동차 정비로 치면은 엔진이 고장 났는데 겉에만 되게 반지르르하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차를 다시 출고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결국 이런 차는 내부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길 위에 멈춰 서버리겠죠. 저는 이제 필요하다면 환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계획보다 임플란트를 더 심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는 것을 원해요. 이게 제가 마음이 편해요. 안녕하세요. 치과의 정석 나인치 원장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참 자극적인 문구들이 많습니다. 당일원성, 뼈이식 무료, 최저가 임플란트 이런 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마 이제 나도 이제 좀 저렴하고 빠르게 씹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희망을 가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희망을 품고 치과에 갔다가 혹은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심어 놓은 게 흔들리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저희 병원을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임플란트 미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자신이 이제 갈 곳을 정해놓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는 분들이죠.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원장님 제 잇몸이 이 지경이고 고름도 나오고 뼈가 다 녹았다는데 저 정말 다시 이렇게 씹을 수 있을까요? 라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을 뵈면은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저도 매번 그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잇몸이 이렇게 쭉 녹아내려도 임플란트 가능할까?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속아서는 안 될 치과계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잇몸 상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잇몸이 부었다거나 피가 난다고 증상을 표현을 하시는데 요걸 이제 잇몸 질환이라고 말을 하죠. 좀 얕은 거는 치은염, 좀 깊은 건 이제 치주염이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비유를 들어보면 임플란트는 나무고요. 잇몸뼈는 그 나무를 지탱하는 땅, 그러니까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아무리 튼튼하고 비싼 고급 묘목이라 할지라도 딛고 서 있는 땅이 개펄처럼 흐물흐물하거나 흙이 다 씻겨 내려가서 뿌리가 쫙 이렇게 드러나 있다면 그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치주염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도둑과 같아요. 시석 표면에 있는 세균들이 이 흙을 야금야금 이렇게 갉아먹고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죠. 치주과 전문의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임플란트라는 나사의 못을 박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무너져 내린 땅을 단단하게 만들고 다지고 또 비옥한 토양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위에 세운 임플란트가 10년, 20년 아니죠. 평생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임플란트 수술의 핵심은 기성품을 이렇게 잇몸 속에 심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력이 사라진 공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토목공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요즘 그 소위 말하는 저가 임플란트 많이 하는 박리담회형 치과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의 시스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보통 박리담회형 병원에서는 속도와 가격을 강조하죠. 잇몸에 염증이 있어도 그냥 뽑고 바로 심으면 된다고 하거나 뼈가 부족하면 그냥 짧은 임플란트 심어버리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잇몸뼈를 올바르게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비용이 또 올라가고 환자가 이것 때문에 이탈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치주과 전문인 저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기존의 환자분들이 이사가서 1시간 넘는 거리여도 저희 치과에 오신 이유, 수많은 임플란트 미아들이 타 치과에서 거절당하고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자연치아를 향한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잇몸이 안 좋다고 무조건 뽑으라고 하지 않고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잇몸 치료를 일단 해보고 이걸 통해서 환자분의 소중한 치아를 살린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치료의 첫 번째 정석입니다. 만약 잇몸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뼈를 튼튼하게 복원을 시켜요. 보통 일반 병원에서는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이거는 뼈 이식 안 하고 짧은 거 심을게요 라든지 이건 임플란트 못하니 틀리하시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저는 가능한 뼈를 많이 만듭니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많이 들어가도 치료가 끝나고 나면 뼈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튼튼한 게 제가 뭔가 좀 보람차고 기분 좋거든요. 제가 좀 손해보더라도 뼈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하는 이유는 염증이 가득한 얇아진 뼈에다가 그냥 저희가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 임플란트 그렇게 심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 전에는 항상 잇몸 속에 있는 염증 조직을 사사시 찾아내가지고 완벽하게 제거하는 과정, 이 과정이 있다는 게 저희 병원과 다른 병원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임플란트는 한 번 심으면 끝 아니야? 라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보다 오히려 염증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자연치아는 이제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기전도 임플란트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요. 그리고 감각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보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인지하는 과정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쉽게 말해서 금속 나사죠. 얘네들은 이제 감각도 없을 뿐더러 한번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랑 생기게 되는데 임플란트 주위염의 진행 속도는 일단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렵고요.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기 시작하면 빨리 처치를 하면 굉장히 무서워지죠. 그래서 요거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관리를 하지 않다가 증상이 생긴 다음 병원 온 다음에는 뭔가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복잡한 염증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이식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저가형 임플란트를 광고하면서 임플란트 싸니까 이번 기회에 하세요 라고 광고를 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데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죠. 세상에 싸고 좋은 거는 사실 좀 힘들죠. 임플란트 비용에는 단순히 재료값뿐만 아니라 그 치과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그 자리에 있을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장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봐줄지에 대한 보증료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술받은 치과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원장님이 갑자기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건 내자는 원장님 한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버린다면 책임질 사람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시죠. 그래서 또다시 임플란트 미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봐도 환자분의 뼈가 부족한데 뼈 이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임플란트만 심어 놓으면 당장은 큰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 2년 있다가 주변 뼈가 다 녹아버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 정비로 치면은 엔진이 고장 났는데 겉에만 되게 반지르르하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차를 다시 출고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결국 이런 차는 내부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길 위에 멈춰 서버리겠죠. 저는 이제 필요하다면 환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계획보다 임플란트를 더 심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는 것을 원해요. 이게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치아 리셋 솔루션입니다. 단순히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까지 고려해서 무너진 구강 환경 전체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다시 음식 잘 드시고 다시 이렇게 살을 포동포동 찌워드리는 게 제 목표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떤 치과에 가시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될 3가지 알려드릴게요. 상담 가셔서 꼭 한번 물어보세요. 자, 첫 번째, 원장님 제 잇몸뼈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임플란트 심을 수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자세한 설명 없이 무조건 괜찮다거나 금방 끝난다는 말만 계속 반복한다면 일단 좀 의심해 봐야겠죠. 정석적인 의사라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재수술의 가능성까지 솔직히 설명해 줄 거고, 이거를 올바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한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까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치과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 브랜드의 점검 인증서를 주시는지, 시술 후 몇 년까지 사후 관리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임플란트는 그 자동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쓰다 보면 나사가 풀리거나 그 부품을 한 번씩 교체해야 될 때가 한 번은 와요. 그런데 그 자동차 브랜드가 단종되거나 바뀌면 고칠 방법이 없듯이 치과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 번째, 원장님이 어떤 전문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신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임플란트는 결국 잇몸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잇몸뼈나 그 조직에 대한 가장 깊이 공부한 전문가가 이 원장님이 맞는지, 그 원장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구강을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잇몸이 고름이 나오고 냄새 나고 뼈가 녹았어도 임플란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초 공사 없는 임플란트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가지고 소중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를 받지 마시고요. 초기 비용이 지금보다 좀 더 들더라도 평생 쓴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돈을 아끼고 고통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저는 임플란트 치료를 단순히 잇몸에 심는 행위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이게 서로 간에 맺는 평생의 약속이라 생각해요. 부산 서면에서 앞으로도 1년 아니면 뭐 20년 평생 뼈를 못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다른 치과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상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니던 치과가 없어져서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치아 주치의가 되어서 무너진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저 나인채 원장이 리셋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거나 내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치과의 정석 리셋 치과 나인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